차별금지법 이거 하이라이트 만드실 거예요? 생각 이상으로 공격받으실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근데 나는 그건 있어. 악플 남길 때 영상은 다 보고 있으면 좋겠어. 영상도 다 안 보고 네. 진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억지로 좋아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싫어해서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법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서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동성애 아닌 사람들 데리고 천국 가시면 돼요. 동성애는 학문 섹스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일상에 숨어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이소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발의가 됐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6월 29일 날 이제 장혜영 의원이 10명의 국회의원들을 겨우겨우 모아서 이번에 발의가 됐고 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지금 찬성하는 측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반대 의견이 아마 지금 10만 명 훨씬 넘었죠. 도대체 이게 뭔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자. 그리고 사실은 이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또 누군가는 그래도 게이 유튜버 중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시작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수잖아요. 정말 성소수자들이고 저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조금만 반대해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귀 막고 그냥 아니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 한 번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청원에 동참을 안 하신 분들은 찬성 가져서 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가 글씨를 거꾸로 쓰는 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되게 쉬워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차별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법이거든요. 사실 이 차별금지법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법은 아니고 이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를 해서 나왔었어요. 근데 보수 개신교 측에서 여기에 차별을 하면 안 되는 대상 중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었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적 취향에 대해서만은 삭제를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발의를 했었던 의원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서가 빠지게 되면 이 차별금지법은 의미가 없다,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미뤄진 거예요. 계속 미뤄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번 21대 국회까지 넘어오게 됐죠. 그러면 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도 봐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신 장혜영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한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하는 건데, 차별하면 안 되는 대상이 23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성적 지향, 종교 이런 것들 등등등등 해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4가지 분야에서만 적용이 돼요. 아무 데서는 동성애자나 이런 것들이 싫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4가지 분야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 4가지 분야가 고용, 재화, 용역, 교육, 행정 서비스, 이렇게 4가지 분야에만 적용이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여기서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주는 처벌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걱정하거나 특히나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발의된 21대 국회에 나왔던 차별금지법은 이 4가지 분야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따라서 그 부분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이 토론회를 하면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우선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본다라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신념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왜 계속 성소수자 얘기들이 나오냐면 나머지 그 분야들 있잖아요. 뭐 장애, 학력이라든지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성적 지향을 빼야만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성지향성과 그리고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좀 주로 이야기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뿐만 아니라 조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억지로 좋아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싫어해서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법이에요. 괴롭히지만 않으면 본인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차별금지법 찾아봤는데 맘카페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 다 같이 반대해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맘카페라든지 기독교 재단에서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가 좋은 것으로 배우고 동성애를 좋아하는 척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척을 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만, 그리고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배우는 게 교육의 안에서의 서비스예요. 억지로 좋아하게 하는 법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주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앞서 보신 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의 홍보 영상입니다. 평등법 도입 이후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의무화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영국 대사관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얘기를 하라 그래요. 지금 영국에서 평등법이 문제를 한 이후로 동성애자 수가 급증을 했다라고 나왔었는데 주한 영국 대사관에 문의를 한 결과 사실 여부를 주한 영국 대사관에 물어봤습니다. 법 시행 뒤에 영국의 동성애자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 대사관은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4년 1.6%, 4년 뒤인 2018년 2.2%로 폭발적인 증가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의 성적 지향에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을 뺏는 법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을 직접 봤더니 성적 지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심각한 성적, 정서적 학대 등이 있을 때 아동보호기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수도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올라갔었던 곡선이지 평등법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다고 해서 그 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늘지 않았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통계자료로 반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되면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에이즈 환자는 1985년 처음 신고된 뒤 개방화하는 성문화와 맞물려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과 연관지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인권위법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현재는 한 해 신규 환자가 1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게 백날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근본적인 문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성소수자고 동성애자, 그 안에서도 아마 게이들을 가장 싫어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동성애를 왜 반대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되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보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동성애라는 거는 뭔가 야동이나 이런 데서 막 남자들끼리 몇십 명이 섞여가지고 아주 문란하고 음란하게 막 마약 같은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무슨 섹스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 줄 아시는데 일단은 동성애와 학문성교는 동의어가 아니고 동성애는 학문 섹스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같은 동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더 스킨십을 하고 싶고 그런 섹스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간 거지 섹스 때문에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무조건 전부 다 또 학문 성교를 하지도 않아요. 일단은 동성애에 대해서 좀 섹스에 대해서 좀 벗어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요. 만약에 학문 성교가 좋았으면 이성애자랑 할 수도 있는 거지 굳이 이거를 한다고 남자랑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문란하다는 건
사실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 주변만 해도 그렇고 지금 방송도 그렇고 남자와의 섹스나 그냥 형문성교가 좋아서 그렇게 한 사람들보다 그냥 평범하게 반에 있던 남자의 짝사랑에서 깨닫게 된 게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누구도 맞아.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학문성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동성애자는 문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문란한 사람들도 있죠. 문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문란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문란해서 반대하는 거라면 지금 엠번방 사태부터 시작해서 오만 문란한 사건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안 하고 있대? 그렇게 따지면 이성애를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거는 이해는 해. 딱 하나. 그 에이즈 환자가 네. 우선은 동성애자의 수가 비율이 높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세금 나가는 게 많다. 그거는 이성애자 측 사람들에서 어느 정도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세금이라는 게 절대 다수의 사람들만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나중에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됐을 때 에이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방을 위한 거거든요. 예방? 쉬쉬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 음지로 숨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계속 전파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게 예방이 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도 보셨잖아요. 똑같은 거죠. 게이들을 보고 너네는 전부 에이즈에 걸린 애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별하는 건 지금 해외에서 아시아인들은 전부 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거는 전혀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들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그냥 그거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뿐인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식이 동성애자 될까봐 두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동성애자들 많은 데다가 이성애자가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성애자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가 이성애자 많은 데 간다고 해서 걔가 갑자기 이성애자가 되는 것들도 아니고 이게 많아 보일 거라고 착시가 드는 것은 원래 숨겨왔던 사람이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지니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성애자한테 아무리 때려 죽이라도 걔가 동성애자가 될 일은 없어요. 굳이 막 나와가지고 반대하고 이 법안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모든 거를 다 좋아해줘라가 아니라 다르면 냅둬라가 이 법안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써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써 있어서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반대하시면 돼요. 지금 모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도 보수 기독교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 아닌 사람들 데리고 천국 가시면 돼요. 전부 다 데리고서 천국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실 거면 그냥 반대하시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따가 믿으시는 분들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가실 때 되시면 천국을 가시면 되죠. 아니 뭐 한도 끝도 없지.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또 유엔에서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평등법에 관련해서 계속 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다른 나라들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가 차별금지 때문에 망했는지 미국과 맞아. 영국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 유럽 국가들에서 그 나라가 안 좋아졌을 수는 있죠. 그게 왜 차별금지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인과관계가 그게 맞는지 이게 지금 8월 1일날 마감이 돼요. 맞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가셔서 그거 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제까지 계속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하나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 이번에는 좀 제발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 일상에 숨어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이소. 당신의 미래, 현재, 과거인 우리들과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